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다양한 정치인들이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자, 대통령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내놨습니다. 자, 거듭 사과했고요.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점 더 강조했습니다. 박민혁 기자가 오늘 상황 정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 무력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는 조만간 대국민 담화 형식의 대통령 사과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 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조계사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거는 간접 사과 형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행사 자체는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네. 사과 요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나왔었던 거고 네. 결국 모든 상황을 수습한 뒤에 사과는 다시 대국민 사과의 형식으로 다시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오늘이 4번째입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그 대국민 사과는 15일경에 네. 그 어느 정도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분간은 이런 간접 사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실종자 수색 그리고 정부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간접 사과는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그 사과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유언비어는 안 된다. 네. 예, 이러면서 마치 3인칭으로 네. 지층에서 좀 논란을 빚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인칭 시점으로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야권에서는 일단 야당도 책임이다,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야당도 협력하겠다는 것도 문재인 의원이 내놨습니다만 오늘은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견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맞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국회에 4.16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일단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특별검사 도입해서 특검하자. 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정부만이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거네요. 네, 오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네. 예정에 없었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대로요. 국회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 도입, 6월에 국정감사, 여야정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습과 위로가 먼저였다.
이런 네. 기조하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네.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책을 2주 넘게 지켜봤지만 네. 별다른 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네.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 공격을 해도 된다. 그 타이밍이 됐다. 또 지방선거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계산해서 그 본격적인 그 정부 그 비판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 국면이 좀 바뀌는 그 순간을 저희가 오늘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오늘 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예, 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네. 자신도 책임을 느끼지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저 말씀 나오지만은 네. 선거에서 탄핵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박근혜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 그리고 중도 사태 책임과 관련해서 저도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질이 좀 다르다. 선거 국면에 교육감직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났다. 네. 이거는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데 사실상 저 말을 하게 된 이 계기 중에 하나는 네. 같은 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이 교육감을 했는데 선거한다고 나왔지 않았느냐, 뭐 이런 네. 책임감이 나오니까 이 책임감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오히려 정권 심판이라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까지 운운했기 네.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요. 김상곤 전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돈을 공공가치보다 개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김 전 교육감은 3월에 자신이 교육감직을 사퇴해서 네. 그 경기 안산의 단원고가 가장 희생자가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죠. 최초에 전원 구조됐다는 문자를 부모님들께 보낸 게 바로 경기도 교육청이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당내 비판이 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네. 질문을 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잘못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여와 성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론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받았다는 생각 들 정도로 매섭게 표로 심판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교육감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 현 상황이 좀 진행돼 왔지만 나는 좀 다르다는 네. 평가를 내놨군요. 오늘 김상곤 전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네.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네. 당내 강경파들의 표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경쟁자인 김진표 원혜영 두 의원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오늘 기점으로 대정부 또 대통령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도 국민들의 분노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데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진도 팽목항인가요? 안산인가요? 네, 실종자를 위해 팽목항에 마련된 재단이죠. 아, 네. 그렇군요. 자, 뭐 저희가 흔히 노란 리본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국민들이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 이 학생들한테 이 기성세대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글이 많이 적힌 걸 보았는데 분노하라는 요 말이 좀 보이네요. 이런 자주 쓰는 표현인데 문제는 민주노총이 이런 글을 적시하면서 썼다는 거군요. 네. 지금 재단에는 라면이라든지요, 음료수, 네. 과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추도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네네. 민주노총이 여기에다가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이런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 하는 것. 네. 바로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 선거 앞둔 시점이라 다양한 정치 세력은 다양하게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싶어하고 또 이 위기를 활용하고 싶을 겁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가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은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배가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